여러분,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갈, 요즘 정말 핫한 루틴이죠? 저도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 습관을 이어왔습니다. 결과요? 6개월 동안 정확하게 13kg 빠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6개월간의 리얼 후기와 함께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지 연구로 확인된 근거,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실천 루틴까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다음 영상이 올라와도 찾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구독 누르면 찾기 쉬우니까 참고해주세요. 처음엔 저도 이거 그냥 유행 따라 다들 하는 거 아닌가? 기름 한 숟가락이 뭘 바꿔주겠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예상 못한 변화도 있었고 솔직히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훨씬 편했겠다 싶은 꿀팁도 찾았어요. 정말 효과 있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습니다. 속이 느글거리고 내가 기름을 그냥 삼키고 있구나 하는 심리적 부담감도 있었어요. 심지어 토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같이 시작했는데 복부 팽만과 설사가 심해서 금방 중단하셨어요. 반대로 언니는 심각한 만성 변비였는데 2주 만에 배변이 편해지고 체중도 2kg나 빠졌습니다. 즉, 똑같이 시작해도 누구는 좋은 효과를 보고 누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우리 몸의 차이에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 스페인 하엔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오일 속 폴리페놀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 변비를 개선합니다. 하지만 장내 세균총이 불균형한 사람은 초기에 복부 팽만이나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즙 분비와 소화 효소. 올리브유는 담즙과 만나야 흡수됩니다. 그런데 담낭 기능이 약하거나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구토, 설사 같은 부작용이 쉽게 나타납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도 담낭 제거술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맞지 않으셨었나봐요.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개인마다 지방 소화력이 크게 다르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산 분비 반응. KBS 건강 리포트에서도 다뤘는데 공복에 기름이 들어가면 일부 사람은 위산이 과다 분비돼 위를 자극합니다. 반대로 위가 튼튼한 사람은 문제없이 소화합니다. 개인 대사 체질.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같은 지방도 어떤 사람은 에너지로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지방으로 저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 감량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피로감이나 체중 증가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결론은 공복 올리브유는 개인별 장내 환경, 소화 능력, 위산 반응, 대사 체질에 따라 경험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작정 따라하기보다 내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관찰하면서 적응하는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나면서 제일 눈에 띄게 달라진 건 군것질 욕구가 줄었다는 거예요.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었고요. 이유는 바로 올리브유 속 올레산 때문입니다. 올레산이 장에서 OEA라는 신호 물질로 변해 뇌에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원리가 다이어트 약 위고비와도 비슷합니다. 저는 체중이 크게 줄진 않았지만 몸이 훨씬 가볍고 덜 붓는 느낌을 받았고 같이 시작한 친구는 4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3달이 지나면서 변화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식사 후 심한 졸음, 즉 혈당 스파이크가 확 줄어든 거예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도 올리브유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당뇨 전 단계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달라졌고 부기도 훨씬 줄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제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3가지입니다. 배변 습관 개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었는데 이제는 규칙적으로 배변합니다. 식욕 조절, 간식과 야식이 확 줄었고 전체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몸의 가벼움, 체중이 무려 13kg 줄었고 덜 붓고 소화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지킨 건강 루틴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도 시행착오 끝에 결국 3가지 원칙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미온수 200ml 먼저. 2020년 Digestive Disease and Science에 따르면 미지근한 물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노출을 줄여 소화 불편을 완화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5에서 30ml 플러스 레몬즙. 국제 지중해식 연구에서 하루 15에서 30ml의 올리브 오일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1% 줄였습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더하면 소화 효소 활성화로 속 불편을 줄이고 맛도 상쾌해집니다. 컨디션에 맞게 조절. 바르셀로나 임상 연구에 따르면 동일 양을 매일 섭취한 그룹 중 일부는 변비 개선, 일부는 설사를 경험했습니다. 즉, 몸의 신호에 맞게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개별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실패하지 않는 루틴은 위 보호로 미온수, 적정량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플러스 레몬즙, 몸의 반응에 따라 조절, 이 3가지입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올리브유도 기름인데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네, 올리브유도 지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당연히 살이 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방을 대체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28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 9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분석에서 하루 올리브오일 섭취량을 5g 약 1티스푼 늘린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9% 감소했고,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유제품 지방을 대체했을 때는 전체 사망 위험도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식이요법 관련 임상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하루 50g 제공한 그룹은 단순 저지방 식단 그룹보다 심혈관 관련 심근경색, 뇌졸중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히려 체중 증가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같은 기름이라도 포화지방을 올리브유로 바꿔 섭취하면 칼로리 자체는 동일하지만 체중 증가보다는 대사 건강 개선과 체중 유지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임상 연구에서는 하루 15에서 30ml, 즉 한 2스푼 정도를 권장합니다. 이 정도는 체중 증가 위험 없이 심혈관 건강, 혈당 안정, 항산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리하면 올리브유도 과하면 살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터, 마가린 같은 포화지방 대신 적정량의 올리브유를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 위험은 낮고 건강 이점은 훨씬 크다는 게 검증된 연구들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아보카도유나 코코넛 오일이 더 낫지 않나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바로 먹을 때는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아보카도유 장점: 올레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이고 맛이 부드러워 마시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이 올리브유보다 적습니다. 즉, 장 건강, 항염 효과에는 상대적으로 아쉬울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 장점: MCT가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 포화지방 비율이 80% 이상으로 너무 높아 공복에 꾸준히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장점: 공복 섭취 연구가 가장 많고 장내 미생물 균형 개선, 혈당 안정화, 식욕 조절 등 대사 건강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풍부합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높아 바로 먹었을 때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됩니다. 단점: 느끼한 맛 때문에 적응기가 필요하고 개인에 따라 위산 분비나 설사 같은 초기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 호르몬, 혈관, 장까지 두루 영향을 주는 강력한 자연식품이에요. 하지만 같은 음식도 누군가에겐 약이 되고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공복 올리브유로 배변 습관 개선, 식욕 조절, 13kg 감량이라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실 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연구 근거와 주의사항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루틴 저와 함께 만들어가요.